어제 재판이요. 사실 그 정진상 전 정무실장이 피고인으로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대장동 관련 재판 사안이 워낙 복잡해서요. 이게 어떤 성격의 재판이었습니까? 일단 뭐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 과연 이걸 뭐 인허가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가 뭐 특혜를 줬나 주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결재 제안이 이재명 대표가 이거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또 정진상 씨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유동규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뭐 정진상 씨가 피고인이니까 피고인 측에서 유동규에 대해서 먼저 검찰이 신문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소장이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비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증인 신문을 하면 우리가 주신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진상 측에서 이제 반대 신문을 하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죠. 예, 어제 들어보니까 감정 싸움도 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동규 전 본부장 뭐 가짜 변호사 왜 보냈냐 설명해봐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증인 방청석에서도 뭔가 고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들이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증인 신문할 때는 좀 목소리를 높이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압박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 신문을 하면 당연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씨하고는 반대적인 측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대 신문할 때는 유동규의 진술이 왜 번복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신빙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는 이걸 사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지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유동규 씨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 상반되다 보면 이제 고성이 오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어제는 아마 유동규 씨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치소까지 찾아와서 접견한 변호사가 김모 씨와 전모 씨가 있는데 예. 이제 정시 선임계도 안 내고 들어와서 자신 이제 감시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이재명 대표랄지 아니면 정진상에게 보고가 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정진상 피고인 측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걸 또 계속 신문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성이 오갔고 그다음에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 어떠한 재판 기록이랄지 녹취된 것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예.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다라고 이의 제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정진상 피고인 측은 그런 적이 없다는 취지로 뭐 주장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아마 재판부는 공개재판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한 내용이 외부로 나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유동규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하는 피고인 측하고 예. 또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검찰 측하고 이게 굉장히 서로 이제 용어상벌되는 와중에 유동규 씨가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질문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